제가 민화를 좋아해요.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좀 색달라요. 다리가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으로 내가 민화를 좋아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민화 사진도 많이 찾아보고 미술관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옛날 조선시대부터 해서 일제치하 때까지 있었던 기생들의 치장, 장식품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냥 봤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그래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 눈앞에 조선시대부터 해서 일제 식민지 때까지 결혼사진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김환기 선생님의 결혼식 사진이 한 컷 있었습니다. 두 분의 그 어여쁜 옛 얼굴도 보고 부인이 들고 있는 부케에 눈이 갔습니다. 저는 꽃을 아는 사람이라 그런가 손으로 핸드폰을 쫙 열어서 봤습니다. 사용한 꽃이 아스파라거스, 백합, 그리고 하나는 확실하진 않는데 폰폰쿠카인 것 같아요. 기타 다른 꽃이 있을 수 있는데 흑백 사진이라 이 세 가지가 도드라지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 안에 매번 그 부케를 재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장 갈 때마다 제가 한 발짝씩 늦어서 사고자 하는 그 백합을 못 샀어요. 그런데 이번에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촬영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럼 제 나름의 방식으로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백합인 줄 아세요? 조선의 백합. 조선 백합. 무늬 보세요. 갈색 무늬라 해야 될까요? 붉은 갈색에 노란빛 그리고 하얀색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단아한 옅은 밝은 색깔의 흰색 계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감이 아주 묘하게 아름답습니다. 민화에 나올 것만 같은. 이게 종종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또 모르죠.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백합으로 어떻게든 키워서 시장에 나올 수도 있지만 딱 일주일 나오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제가 한 발짝씩 늦었습니다. 이 백합과 아스파라거스 준비했고요. 백합과 어울릴 것 같아서 그 폰폰쿠카가 아니라 콜레옵시스라는 코스모스 같이 느껴지는 그런 꽃을 준비했습니다. 만들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사진을 좀 볼게요. 어쩌나? 실수했는데. 제가 지금 만들 부케가 김향한 여사님이 들었던 부케가 아니라 1937년에 신의주에서 결혼한 신부님이 들었던 그 부케를 재현하려고 준비한 꽃들입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기억을 이렇게 오류로 머릿속에 두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재현하고자 하는 부케는 김양한 여사님 들었던 부케가 아니라 신의주에서 결혼한 어여쁜 신부님의 웨딩 부케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아스파라거스에 폰폰쿠카 그리고 이 백합이 들어갔고, 김양한 선생님의 사진을 보니 백합 들어가고 아스파라거스 들어가고 안스리움 같은 게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나뭇가지가 있는 걸 보니 이렇게 꽃이 피는 나뭇가지인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백합이 많이 뉘어져 있는데 백합의 줄기는 뉘기에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킨망을 활용하면 좀 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짧은 줄기의 아스파라거스를 갓 쪽으로 넣어서 치킨망이 중앙에 있는 것처럼 잡아주었습니다. 여기에 백합, 예전 사진들 이렇게 찾아보면 해방 직전의 결혼 사진들 보면요, 백합이랑 아스파라거스 참 많이 활용해서 웨딩 부케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곁가지로 뭐 나뭇가지에 핀 꽃들이 있는데 제 느낌상 매화 같은 그런 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가을에는 뭐 썼을까요? 배롱나무 같은 꽃을 썼을까?
겨울에는 뭐 썼을까? 궁금하다. 그렇지 않나요? 아스파라거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라인 맞춰서 넣어주고, 꽃을 이렇게 잡고 있던데, 이렇게 잡고 있는데도 백합이 휘어 있던데 안 휘어지네요. 백합의 향이 막 제 코로 들어오는데 은은하니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제가 메리골드를 준비했는데 펑 퍼진 얼굴이 치킨망도 가려주고 백합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도 함께 해줍니다. 이 옆으로 안 뉘어지는데 어떻게 뉘었지? 그 당시에 철사 처리도 한 것도 아닐 거고 휘어진 백합을 썼나? 철사 처리할 게 아니면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스파라거스 옆으로 치킨망 보이는 거 아스파라거스로 가려주고, 치킨망 보이는 이쪽 있죠? 이 바깥으로 아스파라거스 배치하면서 치킨망을 가려봅니다. 콜레옵시스 치킨망 사이에 솔솔. 아, 가을에는 메리골드 썼겠네.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금자나, 우리나라는 금자나. 나 그냥 완전 제 생각이에요. 이 오늘 그 디자인의 폼폼국화 대신해서 저는 이 콜레옵시스와 메리골드를 썼는데요. 왠지 이 분위기가 서로 어울린다 생각을 했거든요. 돌려주고 여기에 아스파라거스를 길게 김향한 선생님이 들었던 부케나 기타 다른 아스파라거스를 활용한 부케를 보면 이 긴 라인들을 그대로 쭉 늘어뜨려 놓았더라고요. 그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늘어뜨려 봅니다. 뒷공간에도 조금 더 이렇게. 그리고 테이핑. 테이핑 끝났고요. 저는 아랫부분은 짧게 반뼘 정도 길이를 놔두고 그 다음에 끈으로 묶을게요. 아, 근데 예전에는 뭘로 묶었을까요? 리본을 뭘로 했을까요? 너무 궁금해. 한복에 쓰는 뭐 한복천을 가지고 끈을 묶었나? 아니면 뭐가 있었을까? 옛날에 포장할 때 묶는 리본이 따로 있었나? 아, 정말 궁금하다. 챗 GPT한테 물어보면 알까요? 먼저 물어봐야지. 여튼 저는 우리나라 모시옷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리본입니다. 왠지 오늘의 디자인과 어울릴 것 같아요. 늘어뜨리지 않고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름을 맺듯이 짧게 고리 하나 만들어서 툭. 저도 옛날에 한복을 만들던 공부만 했지만 한복 공부만 했지만 여튼 한복의 매듭을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튼 아래쪽에 이렇게 짧게 간결하게 리본을 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의주의 신부가 들었던 부케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재현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백합의 곡선과 그때 그 시절에 아름다운 신부님이 준비한 백합의 곡선이 너무 사뭇 좀 달라서 똑같이 재현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최대한 옆으로 가듯 표현하고자 저는 치킨망을 활용을 했습니다. 참 옛날 사람들 멋있습니다. 이런 백합과 아스파라거스의 조합을 생각해내다니. 뭐 그때 많은 종류의 꽃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냈다라는 거 대단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의문을 갖고 끝내려고요. 겨울에는 어떤 꽃을 들었을까? 이 마지막에 리본은 어디서 구해가지고 어떻게 묶었을까? 세 번째는 그 당시에도 꽃을 이런 웨딩 부케 만드는 전문가, 직업군이 있었을까? 아님 본인들이 다 했나?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누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